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존재 의미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확인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자신의 그 가장 높은 차원의 그 충만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나 아렌트도 넓게 보면 그러한 고대 그리스의 덕 철학의 덕 윤리의 관점과 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비단에 자신을 드러내라 하는 게 이제 공공의 영역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도록 이제 나서는 것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생존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 노동의 세계와 이제 좀 구분이 되는 이른바 공공장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공 영역 혹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개념을 나중에 뭐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겠죠. 위르겐 하버마스가 자신의 최초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장의 구조 변동이라는 책을 낼 때 명시적으로 한나 아렌트로부터 받은 어떤 그 영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즉 이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이 기술이 발달하고 할수록 모든 것들이 어떤 행위, 즉 인간이 자신의 어떤 새롭게 시작을 하고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고 뭔가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모든 게 자동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안에서는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의 충만함을 느끼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풍요만 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편리함을 누린다고만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회 안에 있는 각 개인이 그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이 역시 그러한 공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많은 위기들을 얘기를 할 때 과연 이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이 나라의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얼만큼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 역시 그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선구적으로 지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60년대 이후부터 이러한 공공장에서의 각 개개인이 어떻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사유와 또 그리고 실천을 해온 인물이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공공장의 영역에서 공공성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공공성에 참여하는 각 개인의, 즉 복수성을 지닌 각 개인의 참여가 저하됐을 때는, 혹은 그것이 가로막혔을 때는 어떤 귀결이 오는가. 사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에는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히틀러나 혹은 스탈린 같은 그런 아주 참혹하고 극단적인 수준의 전체주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각 개인의 고유성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한 행위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풍요한 사회라 하더라도 그러한 전체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역량들은 이제 자라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식인 행위라는 것들은 어떤 노동이라든가 혹은 향락이라든가 향유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이론이라고 하겠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하면은 이 공공성과 대치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고독과 외로움 중에서도 좋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러한 고독도 있지만, 각 개인을 고립시키는 그러한 의미의 사실 외로움이나 고독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첫 번째 길은 각 개인이 고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탄생성, 복수성, 공공성,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엮어주고 묶어주고 그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혹은 공공성이라는 것들이 그 주목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저하됐을 때는 각 개인은 고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고립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 교제의 영역에서는 외로움이라고 불린다. 고립과 외로움은 동일하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으면서도 고립될 수 있다. 즉 나는 나와 함께 행동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행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고립되지는 않았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고립은 인간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함께 행동하는 삶의 정치 영역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내몰린 막다른 골목을 말한다. 이 고독이라는 것이 심화됐을 때는 굉장히 쉽게 어떤 선동이라든가 혹은 좀 더 악화된 전체주의적 사회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나 아렌트가 많이 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트럼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이른바 그 포스트트루스 시대에 많은 양상들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것과 통하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립은 단지 삶의 정치 영역에만 관계가 있는 반면 외로움은 인간의 삶 전체와 관계가 있다. 모든 압제 전체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정부도 분명 삶의 공적 영역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즉 인간을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 능력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통치 형태로서의 전체주의 지배는 이 고립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생활도 파괴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전체주의 지배는 고독에, 세상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경험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이 경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경험이다. 고독은 전체주의 정부의 본질인 테러의 공통된 토대이며 전체주의의 집행인과 희생자를 준비하는 이데올로기나 논리적 타당성의 공통된 토대이다. 예, 한나 아렌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공공성과 복수성이라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효능감을 체험하지 못할 때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고독감과 외로움의 본질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도 있지만 동시에 뿌리 뽑힘의 체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계 안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 아렌트의 그 논지였고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공성과 연관해서 그렇다면은 각 개인이 살아가다 보면 그 뭐 세계의 체계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어떤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 때문에 혹은 너무 바쁘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효용 가치로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이나 혹은 어떤 생산에만 집중이 돼 있고 또 각 개인은 개인적인 소비나 혹은 향락이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한나 아렌트가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한 비타 악티바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인간이 가치를 공유하고 그리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와 어떤 공공성이 더 이상 우리 삶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현상을 진단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현상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라고 하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의 말년까지의 고민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단초들은 사실은 이미 전체주의의 기원을 포함한 초기 저서에도 다 등장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한나 아렌트는 그때까지의 철학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어떤 자아 성찰에만 몰두하는 거에는 물론 비판적으로 봤으나 한편으로는 이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고귀한 활동적 삶이 저하됐을 때 그 인간이 올바르게 행위하고 또 자신의 본연의 활동적 삶으로 되돌아오고 그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로 사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 다시 철학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역설적으로 인간은 외롭고 고독할 때 자신의 세계를 잃게 되지만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즉 휩쓸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생각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유라고 하고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는데 바로 사유의 바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활동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